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린피도 낮추는 것도 당연한 거고 카트 사용료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카트 사용료가 그리고 522개 골프장에서 전부 다 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2군데 골프장 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연간 카트 사용료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린피를 물가상승률대로 올릴 수도 없고 음식값도 올릴 수도 없으니 이제 카트 사용료를 지금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골프장에서 이거를 이제 낮추자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이겠으나 앞으로는 지금 같은 호황은 절대 없을 겁니다. 신과대화 시작합니다. 오늘 골프 이야기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주 골프 붐이 뜨거웠는데 조금씩 식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또 해외로 나가시고 특히 젊은층 청년 내장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골프 산업 이대로 좋은지. 이분은 30여 년 동안 골프장 경영을 해오셔서 오늘 모신 이분은 직업이 골프장 사장이신 분이에요. 네, 우리 골프 산업 또 골프라는 스포츠의 현실 좀 조목조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종환 MNB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줘서 영광이고 아닙니다.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은 네. 안 나오신다는 분을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서원밸리 대표이사, 신혼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레이크우드 대표이사, 뉴서울 CC 대표이사, 잭 니클라우스 대표이사.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 같아요. 골프장 사장만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골프장에 입문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1985년도에 네.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앙개발내 네. 안양 컨트리클럽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아, 네, 네. 신입사원이.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안양 컨트리 골프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안양 컨트리클럽이 안양이기 때문에 삼성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985년도니까 논 한가운데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네. 비포장 도로에 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소공동에 그 삼성 본관이 있어서 네, 네. 양복도 입고 삼성 배지도 차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름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그 갑자기 그 안양 컨트리 클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네. 한 2년 동안은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가지고. 그 뒤에 쭉 골프계에만 계셨습니까? 골프 네. 산업계에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안양 컨트리 클럽이 친정인데 네. 저를 오늘 이렇게 있게까지 해주신 그 삼성에 감사를 드리죠. 잘 배웠고 또 제가 운이 좋은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네. 생존에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오셨어요. 네. 골프장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영 철학을 직접 제가 배웠던 그런 운 좋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중요한 질문부터 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 산업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팬데믹 3년 동안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네. 이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고 계세요. 뭐 갑질을 한다든가 네. 그건 좀 사실이었고요. 왜냐면 해외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이전이라 하면은 그때는 골프장이 이제 많이 그 부도나는 골프장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고 가격도 지금 현재의 그 비유원 그린피 주중에 한번 3분의 2 가격 정도 됐거든요. 뭐 그랬는데 지금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지금 같은 호황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1 저기 베이비붐 세대 네. 뭐 55년에서 64년을 제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년을 했어요. 법적 정년. 네, 60세가 다 넘어서 이분들이 그 골프를 지금
이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쉽지 연금으로 않습니다. 연금으로 네.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에 4번 아니 한 달에 4번 정도 골프 하시는 거를 뭐한 달에 이제 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네. 그리고 팬데믹 이때 20대 30대 많이 예, 하죠. 골프가 참 많이 했었죠. 골프장 가면 뭐 젊은 사람들 맞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회원님들이 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인데 그때 당시엔 제가 볼 때는 코인이랄지 증권이랄지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랄지 이런 이제 호황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저기 젊은 세대들이 골프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알다시피 금융위기 아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자율이 지금 그때 당시 예를 들면 5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한 달에 이자가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 7%니까 6%만 잡아도 300만 원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2030 세대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골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 뭐 2번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네.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이자로 그 내죠. 그러니까 골프 할 그 비용이 지급 이자로 지금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 이제 골프가 이렇게 많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2022년도에는 김 기자님 그 연 내장객이 몇 명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1년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골프 친 사람 예. 2022년에 프로야구 뭐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야구가 1,000만 시대던가요? 제가 잘 예, 뭐 대충 네. 골프는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에 5천만 명이 왔어요. 아,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간 것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5천만 명이 네, 내장을 예, 했다. 네. 그랬는데 이제 2023년도 네. 팬데믹이 해소되면서 이제 4,700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뭐 한 4천만 명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프를 이용하는 뭐 젊은 세대나 이제 은퇴 세대가 이제 골프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쉽지 않아졌다. 네, 가격 이야기를 먼저 여쭤볼까요? 그럼 아까 이제 한 달에 2번 치면 거의 100만 원 들어간다. 맞습니다. 예. 한 번에 50만 원. 맞습니다. 예. 이건 아주 이제 계셨던 무슨 잭 니클라우스 이런 골프장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골프장은 그래도 2, 30만 원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네. 뭐 가격 현재가 이 서울 근교 뭐 이제 이렇게 비회원제나 회원제 좀 차이는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주 뭐 제가 근무했던 최고급 명문이라고 소위 하는 데가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는 뭐 분당 옆에 있는 골프장 네. 같은 네. 경우는 주중에 26만 원이에요 그린피가. 네. 그리고 이제 카트 사용료라고 있거든요. 네. 카트 사용료 그 25,000원. 그다음에 캐디피가 지금 15만 원. 15만 원이니까요. 근데 팁 주니까 4만 원 정도 네. 되고요. 근데 음식은 이건 뭐 4분의 1로 나눠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뭐 한 끼 정도는 골프장에서 먹죠. 먹고 아니면 커피 한 잔 하고 그러면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도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세금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 선진국에 비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1973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을 했는데 골프장은 그 네. 사치다, 사치 업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골프장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를 중과를 했습니다. 이게 중과를 하면은 일반 이제 그 토지분 재산세가 0.2%에서 0.4%인데 이 중과를 해가지고 그 회원제 골프장에는 4%를 그 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치성으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김 기자님 혹시 그 1973년도에 법 개정할 때 우리나라 골프장이 몇 개? 73년도에요? 73년도에? 네, 그러니까 73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네. 이제
사치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치성 업종으로 규정을 업종으로 했는데 규정을 했는데 네. 50개 그때- 됩니까? 이제 그때 13개였습니다. 73년도에 대한민국 예, 법상 13개. 예.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은 522개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걸 사치성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인정을 하고 또 네. 당연히 그렇게 그 세법에 그렇게 뭐 적용해도 뭐 무방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2024년도에는 522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장객도 연내장객이 5천만 명. 그런 시기하고 지금 현재 73년도에 그 잣대로 지금 잰다는 거는 이제 네. 불합리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세금 중에 그러니까 그린피 안에 세금이 숨어 있는 겁니까? 그 세금이 비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그것도 개별 소비세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토지분 재산세는 별개입니다. 네. 그것도 그 사치성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치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입장 이게 업종에 따라서 골프장은 사치성 업종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게 돼 네. 있어요. 옛날 특수세라고 불렀던. 예, 네. 예. 근데 이것도 지금 헌법 뭐 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는 공교롭게도 2024년도 8월달에 판결이 났는데요. 이게 합헌이다 그렇게 판결이 냈습니다. 합헌이라 하면은 뭐 개별 서비스를 받는 게 사치성 업종이다. 사치성 업종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만 뭐 다행스럽게 3명의 재판관께서 이건 좀 뭐 바뀌지 않아야 되나 이런 이제 뭐 네. 의무적인 말씀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린피에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고 네. 그거와 그다음에 별개로 재산세, 예. 토지분 재산세가 예. 얼마나 나옵니까? 예를 들어 골프장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 근교하고는 뭐 차별이 심한데요. 네. 그게 이제 공시지가대로 합니다.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분당에 있는 엄청 골프장이다. 비싸겠군요. 네네. 그 공시지가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체육 시설업으로 돼가지고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골프장이 아파트를 못 집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영원히 골프장은 골프장이지 이걸 뭐 골프장을 바꿔서 뭐 아파트를 진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관계되는 그 공시지가하고 똑같이 그 지역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공시지가를 똑같이 그 즉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공시지가가 잘 아시겠지만 세수 때문에 매년 8%에서 12%가 인상이 돼요. 공시지가가. 주변 예. 아파트가 들어서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뭐 올라간다고 하면 공시가격이- 재산 가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이거는 그 골프장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골프장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골프장 골프장 회장님들이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럼 뭐 골프장이지 재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죠. 세금만 더 낸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과 경기도 이제 수도권하고 네. 차이가 있는데 뭐 성남 근처에 있는 골프장 이제 보통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0만 평이 네. 있어야 이 그 골프장을 18홀 골프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저기 토지분 재산세가 뭐 차별은 있겠습니다. 40억에서 50억을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낮을 거 아닙니까? 지방은 이제 어디 공시지가 산에 개발해가지고 이런 데는. 네 그런 데는 그런 데는 낮죠. 근데 왜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남이나 분당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예를 들어 리베라 CC처럼 주변에 동탄인가요? 거기 아파트 네, 단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어서면 예. 거기는 뭐 엄청나게 재산세를 내겠군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방은 왜 비쌉니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좀 조금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프장 경영자로서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 가겠지만 제 그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뭐 해외로 지금 많이 저기 골프 치러 간다고 이렇게 많이들 언론에서도 말씀하시고 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은 그림 저기 1인당 지금 제가 조사한 그 언론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18홀 라운딩 했을 때 KDP 카트 사용료 그린피 해갖고 15만 1,000원이 소요된다고 해외로 하더라고요. 나가면? 예, 해외로 네. 나가면 그 이유가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또 인건비에 대한 상승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골프장도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골퍼들의 입장하고 네. 경영하는 입장하고 좀 개입이 조금 현재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토지분 재산수도 중과를 하고 골프를 한번 치는 거에 대한 그 비용, 그린피에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네. 우리 사회가 이건 고급 스포츠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 기자님 골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골프 주위에서 보면은 아까 20대, 30대도 골프 하는데 네.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뭐 스크린 골프랄지 뭐 이런 많이 여러 가지 칩니다. 많이 직장인들 쳐서 스크린 많이 칩니다. 예,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중 스포츠예요, 이게. 뭐 용인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의 골프장이 한 뭐 30여 개 될 겁니다. 네, 많죠. 예, 네. 많거든요. 근데 그 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천억 정도 된다고 저기 재산에 대한 지방세니까 용인시의 예, 그 예.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예, 골프장에 대해서 예, 가져가는 세수가 예.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30개 골프장은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재산세는 이제 또 골프장마다 차등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재산세를 감해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용인시장님이 그 수용은 안 할 거거든요. 또 안 하시고. 그런 지금 이제 그 규례가 있습니다. 골프장. 그러니까 이제 저 골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재산세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하시는 분들 다 이해는 하세요. 이거는 공시지가 올리면 안 된다. 그냥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틀리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것이 고급 스포츠로 가면 국민의 일부가 향유하고 네. 대신 그분들은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네. 정부는 비싼 세금을 매기고 네. 이런 문제가 없고 네. 대중 스포츠로 내려가서 온 국민이 5만 원, 10만 원에 치자. 네. 선진국처럼. 네. 그러려면 세금을 줄이고 네. 그래서 이걸 대중 스포츠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을 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네. 후자도 쉽지는 않네요. 네. 일단 세금 내리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론도 반대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골프를 많이 쳐도 안 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가뜩이나 지금 정부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고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헌법 소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이제 그런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저희 업계 그러니까 골프장 업계에서는 이제 대중 스포츠라고 했고 또 일반이 보는 이제 그런 법을 집행하는 뭐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네. 사치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규례가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법을 이렇게 판결을 났기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골프장 비싸니까 해외로 나간다. 그럼 왜 해외로 나가지 말게 해라. 유야 낭비 아니냐. 네, 네. 이런 이제 또 주문을 또 하세요. 골프장 입장에서. 그럼 골프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 네. 상승도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린피는 솔직히 같이 못 따라 올립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물가만큼 못 올리고 못 있다 이 올리고 말씀이세요? 있죠. 예. 네, 이것도 괴리가 굉장히 예, 심하네요. 있습니다. 골프장 경영하시는 예. 분과 골퍼분들은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실 그렇습니다. 텐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값 가지고 많이 말씀을 네. 하십니다. 골프장 음식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솔직하게 뭐 통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골프장인 클럽하우스의 그 식당, 식사 네, 예. 이것만 가지고 돈을 남깁니까 적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고객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네. 골프장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자입니다. 식사 팔아서는. 예, 식사 팔아서. 그럼 왜 팝니까? 팔지 말지. 그러면 그게 밖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에 보면은 이제 골프장 입장에 서비스 개념으로 보거든요. 네. 이제 꼭 그러면은 밖에 우리 회원님이신데 밖에서 그러면 이제 회원제 골프장 뭐 비회원제 골프장 다 그렇겠지만 네. 이제 만나서 하나의 그 음식 먹는 것도 하나의 꼭 골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가. 예, 문화가 와보면 이제 또 어떤 명문 골프장에서 그런 욕을 하는 거는 음식 먹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네.
이제 골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필드에서 골프만 치는 게 아니고 이 골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교의 장도 될 수 있고 스포츠도 되지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고유의 문화가 있겠지만 목욕탕을 잘하는 이유가 골프 끝나고 그 샤워하는 사우나하는 재미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탕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경쟁적으로 그 클럽하우스에 있는 사우나도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도 뭐 제품 막 60만 원 하는 네, 네. 드라이기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경쟁적으로 서비스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골프장에 골프 치러 왔는데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게 되고 또 손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또 환경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프장의 지금 환경이죠.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대표님 아까 대중 스포츠라고 하셨지만 와서 사교의 공간, 네. 탕 안에서 이야기하고 예. 고급 식사를 하고 네. 어떤 골프장은 예전에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자켓 그렇습니다. 뭐 예, 이렇게 예. 입고 잠깐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고급 스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그 고고 스포츠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통칭 명문 골프장 네. 이런 데는 별도로 가고 세금도 많이 매기고 예, 많이 비싸게 매기고 받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뭐 대기업에서 하는 골프장들이 그렇게 지금 요즘에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고급으로. 예, 고급으로. 그런데 왜 대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대기업에서 고급으로 간다고 그러면 흑자가 절대 못 나거든요. 네.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8홀 골프장으로 해서 흑자를 내려고 그러면 내장객이 18홀 기준으로 7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1년에. 1년에. 그러면 이분 포인트를 넘어간다. 예, 이번 포인트가 넘어가는데 명문 골프장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18홀 기준으로 7만 명인데 명문 골프장은 몇만 명 받겠어요? 그 1년에. 네. 뭐 아주 고급인 곳은 뭐 이렇게 띄엄띄엄 손님이 나가시잖아요. 예, 예. 네. 그 맞습니다. 7만 명, 뭐 3만 명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절반도 안 들어온다. 절반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 적자겠군요. 예. 3만 명 2만 7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 그 명문 골프장. 그런데 적자를 보더라도 네. 회사에서 흑자를 뭐 이윤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고 계열사에서 접대도 하고 또 뭐 이런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업 측면에서 꼭 그 뭐 이렇게 BC의 측면에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혹자들은 대기업에서 하니까 네. 뭐 제가 뭐 그지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네.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뭐 홍보의 장애랄지 아니면 뭐 관계사의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회원님들의 구성을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뭐 소위 오피니언 리더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그런 골프장을 원하세요. 그런 골프장이 이게 아까 돈 비싸게 음식값 비싸도 네. 나는 그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겠다는 뭐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나는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골프장도 필요하고 아까 그 대중 스포츠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골프장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왜 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우리나라 골프장이 522개입니다. 네. 골프장이. 근데 522개인데 거기에서 회원제 골프장 그다음에 그 비회원제 골프장은 김 기자님 뭐 대충 몇 퍼센트 포지션이라고 많이 퍼블릭으로 바꾼다고 들었어요. 예. 세금 때문에. 네. 네. 522개 골프장 중에서 퍼블릭이 80%입니다. 아 지금요? 네. 회원제가 그러면 20%. 예. 수치로 하면은 380개가 네. 퍼블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뭐 5천만 명 중에서 그 비회원제 그러니까 회원제가 아닌 게 3천만 명이거든 내장계 연이. 그랬더니 때문에 앞으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대중 스포츠로 자립매김을 했다 이렇게 뭐 네. 말씀드려도 뭐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퍼블릭으로 많이 바꾸고 계시는 이유는 역시 세금을 얼마나 적게 냅니까? 아까 서울 근교에 뭐 40억 네, 예를 네. 들면 18홀에. 18홀에 40억 납부하는 게 그 퍼블릭으로 하면은 한 5억 정도 납부할 것 같습니다. 중과가 안 되니까. 중과가 안 되니까 일반세 0.2% 뭐 0.4% 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장객은
계절 싸움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 제안했을 때도 이거 일반세로 해주면 그린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게 저희 서약하고 제출한 겁니다. 네.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지방에서 재산세 많이 안 내는 골프장들이 20만 원, 25만 원 받은 골프장들은 아주 나쁜 골프장들이네요. 폭리를 취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맞다고 너무 하면 어려운 질문 골프장 그 관계자들이 저 하겠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네. 그런 저는 골프장 관계자로서 그건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비싼 골프장, 비싼 데는 지금 아주 비싼 데는 얼마씩 합니까? 100만 원 넘는 데는 없죠. 미국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50만 원 정도 합니까? 하루에 아주 비싼데 그린피나 뭐 그린피가요? 네. 진짜 주중과 저희는 이제 주말이 네, 구분이 네. 되겠는데. 잭 니클라우스 여쭤봐도 됩니까? 네. 지금 거기는 좀 비싸진 않는데 네. 주중에 30만 원, 주말에 40만 원 받습니다. 그린피만. 그린피만. 그러면 50만 원, 70만 원 들어가겠군요, 1인당. 네. 그렇게. 자, 좋은 골프장은 세금 많이 물리고. 네. 예, 회원권 가격을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얼마예요? 잭 니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좀 30억에 매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에. 예. 네. 근데 그 분양가가 이제 10억 원. 10억 원. 예. 어디든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네. 뭐 고급 골프장이라고는 알고 듣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서 골프 치겠다는 회원분들이 많으면 가격 올라가는 건 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예. 아마 선진국은 더 비쌀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세금 많이 물리고 예. 그분들은 그걸 부담하고 네. 뭐 적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상관할 바는 아닐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고급 예. 스포츠로 가고요. 예. 그죠? 그분들은 입장할 때 뭐 그린 자켓을 입던 블루 자켓을 입던 맞습니다. 뭐 예. 우리 어떤 월급쟁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네. 퍼블릭이 80%라고 하니까 네. 퍼블릭 골프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퍼블릭 골프장도 비싸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부터 뭐 뭘 좀 바로 잡아야겠습니까?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 그린피를. 그런데 2019년 전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4년도 이후에는 그린피 가격이 지금 2019년 이전으로 환원된다고 그럴까?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이 이제 비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네. 그때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앞으로 2025년도 뭐 이때는 이제 가격이 지금 가격이 한 뭐 3분의 2 수준 아니면 뭐 반값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내려가는 걸 확신을 하고 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우리 골프장들이 현실적인 가격을 받고 그 현실적인 가격에 우리 골프 인구가 더 늘어나고 예. 부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담 안 되는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어디 짜장면을 먹어도 지금 탕수육 지금 하나 맞습니다. 시키면 부담이 돼서 네, 여의도에서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정말 현실적인 가격이 되려면 이제 명문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말고 네. 80%에 달하는 퍼블릭 골프장은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뭐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네. 이제 비용 부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린피도 낮추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에 벌여서 이제 카트 사용료가 우리나라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카트 사용료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카트 사용료가 그리고 522개 골프장에서 전부 다 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 골프장 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연간 그 수익 카트 사용료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뭐 대충 얼마 1,000억 원도 넘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불렀습니까? 네. 2조 원입니다. 2조 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골프장 업계에서는 골프장 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카트비다 이렇게 표현해도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골프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피를 물가상률대로 올릴 수도 없고 음식값도 올릴 수도 없으니 이제 카트 사용료를 지금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골프장에서 이거를 이제 낮추자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이겠으나 골퍼들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명문 골프장 했던 데는
카트 사용료가 한 대당 한 팀당 한 대당 이제 10만 원이 일반적인데 20만 원짜리 카트 사용료도 나왔습니다. 지금. 네. 아니, 뭐 그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하고, 예. 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원들이나 그분들의 소득이나 자산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네.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그 당연히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예,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퍼블릭 골프장에서 예. 카트비는 더 내릴 수 있다.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하면 네. 이제 노 캐디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예, 했습니다. 노 캐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뭐 동남아나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엔화가 이제 낮아져서 네. 일본에 많이 가고 저도 뭐 갔다 왔지만 요 근래 일본에 가면은 그 싸요 그린피나 카트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일본에 가면 100% 노캐디입니다. 지금요? 네, 100%입니다. 거기도 뭐 아마 우리가 퍼블릭을 가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일본 골프장을 잘 거기 몰라서요. 좋은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네. 가도 다 노캐디입니다. 카트는 있고요. 카트는 있고. 내가 운전하고요. 예, 내가 운전하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예. 캐디를 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는 노캐디를 하면은 일단 골프장은 아까 연 내장객이 18월 기준으로 해서 7만 명을 받는 게 이제 목표면 네. 티오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7분으로 보통 하거든요. 7분 간격. 간격으로 네. 앞팀과 뒷팀에. 네. 그러면은 7분 간격으로 했을 때 하루에 뭐 지금 시즌 같이 뭐 평균으로 7만 원 하면 뭐 65팀이지만 지금 시즌 같으면 80팀을 받아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더 짧지만 80팀을 잡으려고 80팀을 소화하려고 그러면은 적정한 진행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한 팀에 18월 할 때 네. 그게 이제 4시간 반에서 4시간 50분 사이에 이거를 이제 플레이를 마쳐야 되는데 네. 현재 노캐디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안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캐디가 있으면 볼을 한 번 쳐야 되는데 안 맞았다고 또 치고 이래가지고 한 홀당 뭐 이제 소요하는 시간이 한 12분 정도가 소요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뭐 20분을 소요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뒷팀은 못 나가는 못 거죠. 나가고 그래서 지금 같이 일몰이 이제 짧아지잖아요. 뭐 이렇게 짧아지면은 이게 이제 아까 80팀 말씀드렸는데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팀 정도가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골프장에 항의를 하게 되고 또 수입이 감소되고 그러면 10팀에 뭐 아까 뭐 한 팀당 100만 원 잡았을 네. 때 뭐 10팀이면 하루에 1,000만 원이 손해. 그렇게 캐디가 없으면 늦장 플레이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캐디가 없는 일본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칩니까? 완벽합니다. 캐디 없이도 진행도 빠르고 협조도 잘 되고.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이 틀린 거네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잘 지키면서 한국에서는 잘 안 지킨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 그건 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치면서 매너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캐디분들에게 하는 것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화도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 아끼시고 한국 골퍼들의 매너가 영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거죠? 있고요. 네, 지금 국민성이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또 뭐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네.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나아져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노캐디로 가야 되는 거가 제가 주장하는 바고 네. 노캐디로 또 앞으로 가야 되고 퍼블릭은 예, 퍼블릭은 지명을 말씀 이제 용인의 그 신원 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가 주주 745명이 주인입니다. 네. 회원들이 전부 다. 신혼에서도 대표이사를 하신 적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현재 시행하는 게 그 회원님들은 거기 회원제 골프장 아니 본인 주주제이기 때문에 이익을 이제 크게 안 내도 되거든요. 주주를 위한 골프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 쌉니다. 그린피가 두 분이 이제 세금만 내는 구조인데 캐디피가 비싼 거예요. 그린피보다 네. 입장료보다. 회원들은 회원님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이제 회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선택제로 하자. 네. 노캐디 할 때는 노캐디를 신청하면 노캐디를 하고 캐디가 필요하면 캐디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선택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관계 같아요. 그 사례는 많은 걸 보여주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주주제면 회원분들이 주주다 지분을 쪼개서 갖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몇 분요? 700분요? 743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골프장을 아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네. 회원 주인이 없는 그러면 일반 아까 비회원제, 대중제, 네. 뭐 퍼블리라고 뭐 지칭합니다만 그런 데는 이제 내장하시는 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왔다 가는 분들이 왔다 가는 분. 앞으로는 좋아지고 있다. 또 노캐디로 가는 게 맞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 국민성이 이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는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카트를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무리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보다도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 골프 했을 때는 카트가 없었습니다. 네. 캐디가 원 캐디 원백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네. 80%가 산악 지역에서 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동남아나 뭐 유럽이나 이런 게 있는데 평지다 보니까 워킹이 가능하지만 그 무거운 걸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젊은 분 골퍼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70이 넘었다든가 연령이 계신 분들은 이게 혼자 끌고 다니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그 보완책으로 로봇 캐디라는 게 지금 출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 캐디에 백을 골프 중계에서 싣고-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대중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골프 퍼블릭 골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품을 빼볼까 김종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동남아 가면 네. 좋은 데를 못 가봐서 네, 정말 샤워하는 데만 깨끗하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제 골프장 이야기는 아까 뭐 60만 원짜리 드라이어를 놓던 100만 네, 원짜리 네, 뭐 맞습니다. 수건을 놓던 예. 상관없고요. 네, 그건 예. 당연한 거고요. 예. 우리는 좀 이런데 클럽하우스 너무 크게 짓고 네. 이런 데 좀 거품을 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 네. 골프장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퍼블릭이거든 100%. 지금 지금 만드신 분들은 다 퍼블릭.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품을 빼서 예를 들면 2,000평 아니 1,200평의 클럽하우스를 소유할 때 그전에는 뭐 300억 뭐 500억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근데 지금은 이제 100억 네. 이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하고 아까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전에는 이제 코스 중간에 티하우스라고 하죠. 그 조그마한 그 매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무인 아니면 없어졌거든요. 어디는 또 편의점 데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네. 예. 그게 이제 고객들의 편의는 봐주면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그렇게 단순화, 심플화 그래도 고객이 원하는 수준대로 목욕탕도 그냥 잠깐 샤워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땀 이렇게 네. 여름에는 땀은 이제 씻을 수 있는 당연히 부분이 씻고는 이제 가야죠. 예, 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적절한 동남아 수준의 그런 샤워장만 있게 하고 그런 들어가는 비용을 골퍼들한테 부과시켰던 비용을 그 빼는 거예요, 거품을. 그래서 그린피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는 게 골프 우리 대중화에 좀 일조를 하는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골프 산업을 이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 산업 대중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그렇게 퍼블릭 골프장의 가격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골프라는 산업, 골프라는 스포츠는
물론 뭐 프로 선수들이 뭐 PGA 대회를 하고 이거 말고요. 예. 우리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골프라는 산업은 매우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고 네. 그리고 가격이 조금 합리화된다 그러면 골퍼 인구는 그렇게 줄지는 저는 않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아까 여성 골퍼들이 많이 지금 많이 치시니까. 주중에 특히.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여성 골프는 네.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게 한 7, 8년 됐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더 급속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500개 정도 골프장 그중에 네. 80%면 400개 정도의 퍼블릭을 예. 먹여 살릴 정도의 골프 인구는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그중에 중요한 핵심은 여성분들이 친다는 거. 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네. 근데 그러려면 분명히 가격도 합리화되고 더 그렇습니다. 또 실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시장 원리로 저는 이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재차 말씀드리지만 팬데믹이 코로나는 특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논리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 가격은 합리화 쪽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가격 정책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단 이제 좀 지방이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예약이 안 된다든가 골프 비용이 뭐 그렇게 비싸서 못 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이 많아서 네. 제가 아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이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 특히 지방에 세금 덜 내는 퍼블릭 그렇습니다. 골프장들 예, 이렇게 여쭤봤지만 이렇게 비교도 너무 쉽고요. 그렇습니다. 예. 가격 합리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 골프장을 경영하는 네. 뭐 경영자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뭐 생존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많이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저 심하게 얘기하면 5만 5천 원에 조식도 지금 준다는 그런 골프장이 생겨나고 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 집에서. 그렇습니다. 외곽이나 예. 지방이겠지만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서울 근교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골퍼들에게 가격이 합리화되는 건 좋은 거지만 경기와 맞물려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완전히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로봇 캐디까지 말씀하셨지만 자꾸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이게 줄어들면 일자리 캐디분들 창출도, 캐디라는 일자리 문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 골프 스포츠, 골프 산업을 이야기하니까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캐디분들 요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분들 평균 소득 같은 게 통계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8월 기준으로 네. 예, 이제 캐디가 아까 7만 명 내장객 받는 네. 골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대중적인 적이니까. 그때 한다고 그러면 캐디가 한 70명 정도가 필요하군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제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연 수입이 되고요. 네. 자기가 좀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면 8,500만 원까지 받는 캐디도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은. 그분은 하루에 두 번 나가시는 경우도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두 번, 네.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에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30일 영업한다고 그럴 때 출력일수가 그렇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70명이다 그러면 1번부터 70번까지 수익을 딱 나오거든요. 네. 팁 제휴입니다. 물론이죠. 예, 네. 순수한 출력해가지고 15만 원 수익을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 산술인데요. 그 많이 받는 사람 8,500만 원을 가져가신다. 가져간다. 네, 그만큼 이제 일을 많이 하신 건데 네. 그분들은 그러면 일주일 다 나오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뭐 5번 정도 나오는데 어떤 날은 2번씩도 하시고. 예. 야, 악착같이 하시는 예, 분이요. 그렇습니다. 네. 체력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고요. 근데 이런 소득이 이제 얼핏 보면 절대 적지 않은데 네. 근데도 캐디 구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요. 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저도 그렇지만은 자녀가 뭐 1명, 네. 뭐 2명 이렇게 이제 인구가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줄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골프장의 애로 사항인데요.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수입이 네트로 8천만 원 못해도 4천만 원을 받는데 이 지금 젊은 뭐 20대 30대는 그런 일을 지방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못 쉬지 않습니까? 딱 그때만 더 바쁘군요. 그때만 바꾸죠. 옛날에는 뭐 골프장 하면은 프론트가 골프장의 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프론트를 근무할 지원자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사람 대하는 거 안 하고 안 싶어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일찍 시작하는 데는 6시에도 첫 티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젊은 우리 여직원들이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18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방 해가지고 하는 게 한 23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항상 부족한 항상 게 부족하다. 18명, 19명에서 23명을 채우질 못합니다. 채워놓으면 좀 관두고 이직하고 이런 게 반복돼서 이 522개 골프장들의 지금 제일 고뇌일 겁니다. 지금. 시장 경제에서 그럼 그분들에게 결국 이제 왜냐하면 지방 골프장 같은 데는 또 저 도심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디 산골에 있을 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젊은 분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탓할 게 아니고 급여를 올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인건비 전체 수입에서 골프장 전체 수입에서 인건비 부분이 4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40%가 50%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 관리를 등한시한다든가 뭐 음식 가격의 재료가 떨어진다든가 뭔가 그냥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마냥 올리고 싶죠. 그렇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조상 그런 현상입니다. 골프장. 회원분들 중에는 진상이라고까지 말하지만 뭐 그런 이런 질문 드려도 돼요. 회원, 예를 들어 이제 오랫동안 대표로 계시면서 야, 진짜 이런 손님, 이런 회원도 계셨어요. 하나만 뭐 여쭤봐도 돼요? 뭐 사례인데요. 그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네. 라운딩 끝나면 이제 그 샤워장으로 들어가는데 샤워장에 가까운 옷장을 다 선호합니다. 거의다가 뭐 100%라고 해도 됩니다. 100%가 그 샤워장 가까운 데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회원님들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일반 골프 뭐 비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라카를 배정을 하는데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꼭 그 라카를 지정해서 쓰시는 분이 계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라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1년에 네. 아, 고정 라카. 고정 라카 사용료를 이름도 붙여주고요. 이제 이름은 안 붙입니까? 이름 네.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고정 라카를 사용을 하게 하고 이제 뭐 금액도 말씀드린 연 200만 원.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의 부분을 드린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연 고정 라카 회비도 납부도 안 하시면서 거기를 고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프론트에서. 나 그 라카 줘. 이렇게. 난 항상 그 라카를 줘. 예,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려가셔서 그냥 뭐 사용을 하신다든가.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죠? 어느 업종이나 일정 비율 고객 진상 회원님의 비율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럼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 룰을 잘 지키는 분들한테 마음이 더 그렇습니다. 가죠. 혹시 그래서 직원분들이 아름아름으로 회원분들을 챙겨준다면 어떤 걸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제 예약 시 타임이죠. 네, 그런 것도 아무래도 예, 잘해주시는 아무래도. 분한테 그렇습니다. 배려하고. 이게 네.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대표이지만 그런 분들 챙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회원 250명의 그 주말 골퍼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3번 주거든요. 8번 중에서 네, 네. 예, 3번을 주말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이 이제 좋은 타임과 좀 조금 불편한 네, 네.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3번 보장을 해드리는데 뭐 조금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회원님들은. 끝으로 대표님 오랫동안 골프장을 경영해 오셨으니까 좋은 골프장을 만들려는 비법, 비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골프장 경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알려주시면요. 신규 골프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새로 골프장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처음 시작,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 때부터 그 훌륭한 그 거기에 걸맞는 그 경영자를 모셔서 같이 그 작업을 해야 좋은 골프장 세팅이 될 수 있고 실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골프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골프장에 걸맞는 그런 대표자들을 모셔서 처음부터 이 사례가 제가 1999년도에 제주도 핑크스 골프장에 네, 네. 근무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 핑크스 골프장 내에 최고급 그 개인 주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78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일본 오너께서 골프장 그 최대로 그 78세대 최고 골프장을 단독 주택을 짓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경 담당하시는 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전부 다 참여를 시켰어요.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조경 담당은 집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때 참여를 네.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건데요. 그때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설계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경하는 분들이 이 컨셉을 아는 거예요. 이 주택을 어떻게 가는구나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조경을 하게 되더라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걸 다 세팅해놓고 거기에 다른 경영 철학을 붙이려고 하면 이해를 못 안 하거든요. 된다. 예. 네,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회원인데 좋은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에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골프 산업 이대로 정말 괜찮을지, 우리 골프장 또 골프 스포츠가 살아남으려면 네.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직업이 골프장 대표이셨던 MNV의 김종환 대표의 해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